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국민주택 기금의 대표 상품입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이요. 대폭 완화됐다고 합니다. 일정 요건들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1조 원 한도 이게 소진될 때까지 이 완화된 내용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주택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고려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 물론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곳에 대한 전망까지 저희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할게요. 전화번호는요. 02-2077-6330번. 지금부터 열어둘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언제든지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797-0300번은 문자 번호입니다. 무료로 문자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뭐든 관계없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만 단 받을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대표님 목소리가 네. 감기 기운 있으세요? 네네, 감기가 걸렸습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 추워져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아유.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그나저나 됩니다. 대표님 네, 네. 요즘 왜 최근 들어서 9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집값 좀 들썩거리고 이런 분위기 좀 있었잖아요. 네, 잠시 근데 있었죠. 네. 최근 들어서는 또 이런 분위기가 가라앉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예. 최근 분위기 어떤지 좀 점검해 주세요. 사실상 언론에서 뜨거웠던 열기를 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뜨거웠던 적이 별로 없다고 저는 말씀을 네. 드리는데 네. 말씀드리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으로 이게 시공사들 입장에서 미분양 주택 이제 분양 시장은 아직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분양하는 주택들이 지금 기운차게 막 분양을 막 가격도 정하고 있고 분양도 오픈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거래가 좀 안 될 뿐이고 네. 분양 시장은 뜨겁다 보니까 이것을 부동산 시장이 죽었다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거고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도해야 되는 내 주택이 프리미엄이 안 오르니까 부동산 시장이 뜨지 않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원래부터 뜨거운 적이 없고요. 그 흐름을 타고 급매물권 소진하신 분들 입장에선 매수 의뢰가 없다가 얼른 소진을 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잠깐 살짝 뜨거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빠질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수요자들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분양 시장은 좀 뜨거울 거고 일반 주택 시장은 아직도 내가 샀을 때 가격이 오른다는 심리적인 요건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만고만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사람마다 이 네네. 느껴지는 그런 체감 정도가 다르니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의 매수든 매도든 타이밍 잡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질문들 무엇이든 저희 받을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느 네. 쪽으로 저희 한번 가보면 좋을까요? 저희, 궁금한 곳. 예. 제가, 집을 하나 하려고요. 네네네. 재개발하는 거를 하나 샀는데, 아,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예.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서. 재개발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등포의, 1-4구역이요. 1-4구역. 이거 예, 예.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그럼 말씀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영등포 1-4구역으로 가볼게요. 잠시만요. 예.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영등포 물건 언제 사신 거예요? 1-4구역, 예. 지난 4월에요. 지난 4월이요? 예, 예. 지금 이제 오늘 아마 특별 분양을 했을 텐데, 예. 이제 분양가 오픈은 한 1,900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오늘 이제 사실은 오늘이 특별 분양을 한 날이에요. 여기 1-4구역이. 그래서 네. 국가유공자든가 먼저 이제 선분양을 해주는 그런 이제 날이 오늘이고 1-4구역은 당산에서 바라봤을 때 영등포구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은 여의도랑 같이 영등포 해가지고 3핵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요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으로 봤을 때 1,900대 그러면요.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가격대가 싸진 않아요. 사실 1,900대가 일반 분양분이. 근데 예. 우리 이제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일단은 조합원 분양가는 1,600대로 일단 책정은 되어 있는데 예. 관건은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양 시장이 굉장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거 분양이 불을 붙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청약 경쟁이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일반적인 분양들이 와가지고 많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계약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인가 이것도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 조합원들이 안고 있는 숙제가 뭐냐면 상가가 관건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상가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예. 1,600에 대해서 분양가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상한제에 걸리면서 일반 분양가가 1,900대로 살짝 가격이 톤 다운 되면서 조합원 분양가가 살짝 올라간 그림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담금이 예전에 33평형을 예를 들자면 보통 여기 35평형이 있는데 35평을 예를 들자면 1억 2천 정도 최대 차이가 났다가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하고 차이가 났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그 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림인데 남아있는 숙제가 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가 분양이 잘 됐을 때는 나의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겠지만 상가가 분양이 잘 안 됐을 때는 분담금이 또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일반 분양을 받는 분이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으로 따지면 일반 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1,900대를 받으시는데 분담금 자체가 아무것도 없고 또 무이자로 낸 다음에 마지막에 내면 되는데 조합원들은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불리한 점도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지금 당장 1,600만 원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좀 관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분양이 1,900, 300 차이 나는데 계산으로 따지면 30평대 그러면 1억 정도 차이인데요. 그 1억 차이가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으면 그 분담금을 다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쪽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상가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이야기들은 하겠지만 이미 MC스퀘어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쪽까지 나오기엔 좀 약간의 역부족이 있습니다. 상가를 얼마의 가격을 뚜껑을 딸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숙제가 조합원 입장에서는 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1억을 다 받고 일반 분양처럼 다 가격을 받으려면 조합원 물건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전화를 하셨으니까 조합원 입장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적당하게 피를 받고 빠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딱 단점이 좀 아쉬운 건 이게 일반 아파트하고 다른 게 전용률이 조금 낮아요. 상가 주택지구는 그래도 높은 편인데 한 72% 정도 되는데 원래 33평형이 일반 아파트 25평 정도 전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35평형이 전용이 25평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2평인데 2평 차이면 평당 아까 1,900으로 2,000을 치자면 4천만 원이 더 가격이 높다는 소리예요. 전용은 똑같은데 그리고 업무단지 중심지라서 주거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도 반포나 잠원이 가격이 비싼 이유가 주거 중심지고 강남역은 업무단지 중심지라 조금 퍽퍽해요. 시간이 조금 오후 한 7, 8시 지나면 외려 좀 깜깜하고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가가 워낙 활성화돼 있어서 뭐 어둡고 이렇지는 않겠지만 주거 중심지는 아니기 때문에 주거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희망이 있다 그러면 3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의도를 걸어 다닌다 거나 아니면 뭐 그 주변에 교통이 앞으로 인프라가 더 많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조합원이면 이 물건은 적당한 피를 받고 매도하신 다음에 차라리 내가 하고 싶다 하면 일반 분양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리스크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원래 그 주거지의 어떤 레벨을 보자면 당산 쪽에 있는 주택, 일반 주택 사시는 게 더 좋거든요. 거기가 더 주거지로서 역할을 더 잘해주고 있어요. 영등포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1,900도 가격이 좀 센 편인데 바람 타고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그 바람은 꺼지게 돼 있고 지금 조합원 입장에서도 지금 이 현재 불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라도 지금 한 몇 천이라도 피를 받고 빠지신 다음에 다음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수하시기 전에 네. 전화를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전화 주신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대표님의 조언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추후에 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2077-6330번으로 여러분들 계속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어느 곳에 대한 궁금증이신가요? 예, 강명시 하안동인데요. 네네. 주공 12단지인데요. 12단지, 네. 예, 거기서 24년을 거주했고요. 분양받아서요. 네네. 그 다음에 소아 7단지를 이사 간 지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아, 예. 그래서 사는 거에 소아동 걸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팔아도 괜찮은가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소하동 아파트 이름이 후번- 어떻게 된다? 네? 후번시요? 휴먼시야. 예, 707동 100, 예. 예, 알겠습니다. 광명시 하안동, 지금 이제 소하동 쪽이 더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받아주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하안동의 주공 아파트를 옛날에 처음에 분양할 때부터 갖고 계셨나 봐요. 그죠? 예, 예. 아하. 그게 한 몇 평형이세요? 28평입니다. 한 3억 5천대 이상 가격이 갈 건데, 지금 그러면은 그 다음 소아동 같은 경우는 입주를 언제쯤, 매입을 언제 하신 거죠? 4년 전에 새로 4년 내놨고 한 6년 전에 했죠. 아, 2008 그러셨군요. 년도에, 예. 한번 갈아타게 하셨어야 되는데, 양도세 때문에라도, 예. 사실은 주공을 얼른 3년 되기 전에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셨네요. 그죠? 예, 예, 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둘 중에 뭘 팔아야 되나를 보시기 전에요. 예. 우선은 하안동에서 남은 프리미엄이 매입을 얼마에 하셨습니까? 한 4천에 했죠. 그때는 그렇죠. 24년 전이니까. 맞아요. 예. 한 4, 5천에 하셨을 거고 지금 매가가 3억 5천 이상이면 거의 뭐 3억에 대한 그 양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은 소화동이 더 좋아요. 신축이기 예, 예. 때문에 더 최근 지어진 거기 때문에 더 좋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주공을 파시게 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두들겨 맞거든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동 휴먼시아가 거주하시기 좋고 그 6년 전에 사실 때랑 프리미엄이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분양받았어요. 그 분양 또 얼마에 받으셨어요? 1층이라서 한 3억 7천 7천. 8백 정도. 예. 매도가는 지금 얼마나 가죠? 한 4억 3천에 가는데. 아, 그렇죠? 지금은요, 우리 그 주공 아파트 그 1층 그것을 먼저 소아동 걸 매도하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하안 주공을 매도하시고 비과세 받으신 다음에 소아동이 너무 좋으면 다른 층을 매입하시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좀 잡아드릴게요. 안 그러면 세금으로 다 날아가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예. 네네네. 예,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네. 소아동 걸 지금 이 기회에 파는 게 좋은가요? 예, 소아동께 특별히 뭐 네. 무슨 프리미엄이 더 붙거나 또 1층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예, 예. 매수자가 있으면 바로 예, 예. 매도하시고요. 예, 그리고 예. 나서 이제 하안 주공을 매도하시는데 소아동의 아파트를 새 걸 사고 싶으시면 매도하신 다음에 소아동에 있는 층이 좀 그래도 좀 높은 층으로 매입을 예, 예. 하시면 3년간에 어쨌든 하안동 주공 아파트가 3년 동안은 일시적 이주택이 돼요. 그러니까 예, 예. 하안동을 3년 동안 매도하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 예. 순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도움 되셨길 바라요. 예, 수고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언제 사고 파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순서도 중요해요. 이 그럼요. 세금 때문에. 그렇죠. 예. 최대한 덜 수 있는 거는 덜어내야지 또 그럼요. 현명한 투자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여러분들 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분 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지역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가요? 예. 저기 신당 사동, 신당 4동. 예, 버스고개 옆에 정은 오피스텔이에요. 예. 어떤 거 지금 이거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제가 그걸 사가지고 예. 지금 세를 않고 세를 내놨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팔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거를 한번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당동에 있는 정은 오피스텔이라고 하네요, 대표님. 네, 네, 네.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버티코게가 약간 언덕인데 조금 네. 더 아래쪽에 매입을 하셨더라면 이제 안 팔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버티코게 여기 약간 언덕이에요. 그거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남산 아파트 아래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쪽, 그 남산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산 아파트가 있는데, 이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약간 언덕이고요. 버티코게역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곳에 그 말씀하신 오피스텔이 있는데, 지금 그 오피스텔이 전용이 어떻게 되나요? 25평. 실제 전용인가요? 그것이 분양 면적 같은데. 아니, 저기 그 계약서에도 25평으로 나와 있던데요. 예, 그게 분양 면적이고요. 실전용이 보통 한 전용률이 한 40~50% 하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전용이 한 11평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럼 방이 한 2개 정도라든가 이렇게 될 텐데. 하나 있고, 네. 저기, 음. 다 그게 이제 원룸이죠. 저기 아, 방 분리형 하나에 원룸으로? 예, 거실. 네. 거실은 목욕탕. 한 11평 정도 되는 걸 분리형으로 해놓은 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지금 보증금이랑 월세는 얼마 주셨어요? 지금 그거 살 때 2억 5천에 샀는데. 아니, 지금 세를. 2억. 세를 얼마에 세를- 주셨어요? 예. 세를 안고 살 때 1억 3천 세를 안고 샀어요. 지금 현재 전세가 1억 3천 있나요? 예. 그렇군요. 자, 이것은 매수자가 있으면 그냥 바로 매도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억 5천을 주고 사셨는데 전용은 11평에 전세 1억 3천. 사실 때부터 초이스를 조금 미스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2억 5천에 사시면 최소한 2억 500이다. 2억 500. 예. 자, 2억 500이요. 예, 2억 500에 2714, 1억 3천 전세 비율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요것을 매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전세만 계속 놓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그 월세를 돌리려고도 해보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팔아버릴까 하고. 예. 지금 현재요, 전세 1억 3천에 계시다는 거죠? 예. 전세가가 요 밑으로 지금 지도상으로 보셨을 때, 이게 정말 간만의 차이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은 이렇게 언덕이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청원이나 약수 이런 그 신당동인데 여기는 이만한 크기 전세가 2억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 선정을 조금 잘못한 지점이 있어요. 언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좋아하지 않는 2, 3등 지역으로 초이스를 하신 거예요. 같은 중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골목 하나를 두고라도 오피스텔이 됐던 도시형이 됐던 초이스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빠지는 지역에다 매입을 하셨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아래쪽으로 지금 표시해드리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밑에 쪽으로 좀 하셨다 그러면 약수역도 지금 고가가 없어서 상당히 그레이드가 높아지고 있죠. 이런 쪽에 했다 그러면 한 블럭 차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수준이나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은 매수자가 있으면 미련 없이 그냥 매도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갈아타게 하시는 걸로. 네. 시청자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추후에 또 추가로 나 이것 좀 궁금하다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예, 잘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우리 신 대표님 오랜만에 또 한숨 쫙 네, 쉬셨네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서 네, 이럴 네. 때마다 정말 감정이입되셔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실 것 같아요. 네, 좀 안 됐어요. 예.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미리미리 좀 연락 주세요. 이러면 보다 더 수월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저희가 좀 생각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화 말고도 문자로도 상담 접수받고 있거든요. 문자로 들어온 사연 또 만나러 가겠습니다. 7745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지역 주택조합 물건이 분양가 대비 시외에서 한 20%가량 저렴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거 좀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렴한 건 좋은데 또 시세 대비 좀 저렴하다고 하면 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어때요? 그럼요. 지금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의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뭐 거의 뭐 국가적으로도 지금 법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장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조합원들이 땅을 아예 사가지고 시공하는 사람들은 선정을 해서 짓기 때문에 그 청약통장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고 땅을 다 사서 하니까 파이낸싱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보통 아파트 사업을 할 때 파이낸싱 프로젝트로 자금을 끌어다가 사업을 하는데 조합원들이 다 내니까 그럴 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행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융 비용이 줄어든다.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어찌됐든 분양가가 10에서 20%가 저렴하다. 이것이 내놓는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근데 국가에서 법도 풀어준 게 뭐냐면 원래는 65제곱미터 이하에 있으신 분 그리고 그것도 85제곱미터로 늘려주고요. 네, 그리고 네. 시군구에서 또 광역적으로 이 조합원 될 수 있는 자격들을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바람이 분 거예요. 이슈가 일어나서 조합을 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주의할 점이 상당히 많죠. 이게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합원의 분담금이 더 늘어납니다. 처음에 얘기한 거랑 다른 거죠. 네. 그것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 게 공사기간 3년 걸리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서 자재를 사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130% 비례율이 110%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는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왜 분담금이 달라지냐?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다. 근데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한 거랑 나중에 이야기한 거랑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1, 20%밖에 싸지 않은데 그 비용은 바로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또 사기 분양까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돼요. 또 네. 문제점은요. 물건을 갖고 있다가 막 바로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바로 매도할 수 있고. 근데 이 조합을 운영하는 운영진에서 금전적인 필이 투명하지 않은 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조합이 사장이라 스스로 자금 관리해야 되고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비리가 일어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죠. 뭐 조폭 관련 뭐 이런 식으로. 아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걸 하시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땅을 샀던 비율이라던가 95%까지 사게 되면은 이제 옛날처럼 알박기가 안 돼요. 그냥 현금 청산해서 매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5% 정도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든가 뭔가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한 후에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네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일단 분담금 늘어난다는 그럼요. 거 예, 체크를 해둬야 되고 예. 그 내부적인 어떤 투명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라는 예. 거 그런 것 또한 주의를 하자라는 네. 것입니다. 뭔가 일단 저렴하다고 하면 일단은 의심해보고 잘 체크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들부터 여러분들에게 알짜배기 정보들까지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방송 외에서도 저희가 합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재테크 전략자 드립니다. 10월 25일 토요일, 27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797-0300관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감기도 걸리셨는데 또 무료 세미나 계속 또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뭐 다들 뭐 너무 궁금한 게 참여율이 많으셔서. 굉장히 오셔가지고 많이 궁금한 게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네네. 같이 이야기하고 뭐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다가 저도 같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아. 같이 연구하는 그런 그림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이번에, 재테크 전략 네네. 또 세금 부분도 완전 빠삭하시잖아요. 네네네. 아까 전화 주신 시청자분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돼서 맞아요. 전화주셨는데 네네. 실제로 찾아가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세금 때문에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나요? 네, 많죠. 왜냐하면 주택을 샀는데 1가구 1주택이냐, 2가구 2주택이냐, 1가구 3주택이냐, 그럼 내 물건은 비과세가 되지 않지 않느냐. 네, 네, 네. 수익형 부동산을 샀을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분리과세가 아직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나 내후년에 이제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통과될 거라고 예상한 가운데 인별과세를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 모르면 마구잡이로 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체계화 시켜갖고 준비할 수 있게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요. 이제 돈 버는
거는 지름길이죠, 그게. 왜냐하면 세금으로 다 내면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네. 지금 탈세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절세하자라는 겁니다. 줄일 수 맞습니다. 있는 부분 네. 줄이자는 거고요. 네, 네. 여러분도 혼자 생각하시면 모르실걸요? 이거 너무 어렵고 일단 사자주세요. 귀찮음만 조금만 견디시면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 오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전국 방방곡곡도 다니잖아요. 좀 괜찮은 매물 없는지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ENL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현아 수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김현아 소장님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 어떤 매물이에요? 네, 강남 재건축이 요즘 화두잖아요. 자, 강남 재건축의 이주 수요가 곧 있으면 발생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배후 주거 지역이면서 또한 업무 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죠. 양재동 다세대 3룸 주택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양재동 잠시 뒤에 갈 거고요. 김철문 이사께서는 어느 쪽 네. 매물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부동산의 1번지 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투자의 1번지 삼성동 인근에 있는 논현동의 매물을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 마포구 중심지역 망원동에 있는 투룸 주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1번지 지역 먼저 갈게요. 논현동부터 가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내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 방 2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이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철문 이사님의 매물이고요. 포인트부터 살펴주세요. 예, 일단 강남 하면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각광을 받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강남 재구축 단지가 상당히 고가로 오르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체 투자처로 현재 다세주택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지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특히 강남구청역인데요. 이 지역은 분당선과 현재 7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에 있습니다. 바로 도보로 4분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지역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죠. 바로 주변 지역에 보면은 업무단지 축을 3군데로 끼고 있습니다. 강남 주변에 보면 강남역 주변에 100만 명 유동인구라든지 이 인근 단지에 업무단지가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집가 상승이 눈에 보이듯 가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희소 가치가 높다는 부분인데요. 강남 중심 지역에 지금 현재 거실이 있는 투룸이 상당히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에 반해서 수요자는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일 뿐만 아니라 이 매물 소액 투자입니다. 강남 중심부에 5천만 원 소액으로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면서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 이 논현동 주변부터 볼게요. 유동인구 많죠. 상업시설 많죠.
뭐 수요 좀 두텁게 형성돼 있을 겁니다. 주변 지역 좀 자세히 점검해 주신다면요. 예, 본 매물 지역의 교통편인데요. 바로 강남구청역과 도보로 4분 거리입니다. 여기서 올 연말이면 9호선이 개통되면 한정거장에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서 또 한정거장 이동하시면은 실질적으로 2호선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인근 지역에 4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코트러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지역 고급 주거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의 첨당동 그리고 바로 압구정동이라든지 삼성동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고급 주거단지로서 각광을 받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근지의 먹자거리라든지 24시간 그 상권이 움직이는 지역이죠. 이뿐만 아니라 가구의 거리 더불어서 바로 좌측변의 고속터미널 주변에 편의시설이 다양한 백화점부터 이런 이용을 할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 뭐 우측편에 삼성동 코엑스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고요. 바로 앞에 직선거리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경기고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군하면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미래를 좀 내다봐야 되잖아요. 네. 매물 가치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호재들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 강남은 기반 시설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 이 9호선이 2단계가 내년 그 초라든지 연말경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3단계도 예정돼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본 매물 지역 삼성역과 지하철역으로 2정거장인데요. 이 삼성역 하면 앞으로 GTX 3개 노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KTX로 장기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강남역 주변에 현재 신분당선이 종천역인데요. 여기서 강북권과 신분당선이 추가로 개통이 된다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북권의 유동기가 많이 유입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하도시 건설도 맞물려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 상권이 계속 평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본 매물 지역에 있는 지역이 현재 삼성동 인근인데요. 삼성동이 앞으로 그 한전이 현대로 이전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국적 교류 협력 도시로서 영동권 종합 발전 계획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결론적으로 앞으로 20년간 먹거리가 이 삼성도 한전부 인근에서 개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구 유입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집가 상승이 체계적으로 이 지역의 파급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인근지의 롯데칠성이라든지 코롱부지 개발 계획도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인터넷 IT 업체인 구글에서 실질적으로 테헤란로 주변에 실제로 이 주변 지역에 서울의 아시아 최초로 구글 캠퍼스를 이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주변 지역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증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호재가 다분한 지역의 중심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도 좋고 주변 뭐 추가적으로 개발될 호재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 매물이 또 탄탄하게 좀 예쁘게 좀 잘 갖춰져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건물이 좀 지어질까요? 네, 건물은 뭐 사면이 대리석으로 예쁘게 지어질 예정인데요. 본 매물은 현장에 가보시면은 지금 7m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과 상당히 가까운데요. 본 매물 특히 5층 중 4층 노열층이라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CCTV나 자동문, 여기에 택배 보관함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전체가 3베이 구조인데요. 전체가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채광이라 이런 부분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단지 단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입주 날짜가 내년 4월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그 준공까지 시간적인 기다림이 애를 태운다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가격이 궁금합니다.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싸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매매 가격 어떻게 되나요? 예, 인근에 보면은 보통 한 15년 된 건물이 투룸 구조가 보통 보시면은 약 3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매물 신축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 상당히 저렴하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전세로 원할 경우 2억 3천에서 2억 4천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천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저금리로 인해서 상당히 월세를 선호하는데요. 월세로 놓을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같은 경우 120만 원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은행 대출은 1금융권에서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원리금 합계로 이자를 낼 경우 약 금리가 3.3에서 3.4%, 우리은행에서 현재 그 대출하는 금액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자만 낼 경우 약 3.7%면 무난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이자 55만 원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65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 780만 원 정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자 이런 비용을 제하고도 순수하니 약 9% 정도에 가까운 수익률도 예상되는 매물이 되겠고요. 여기 투자하실 때는 어느 정도 경기 변동의 금리도 생각하시고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가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준공 시점이 한참 남아서 애를 태우게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고요. 혹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매물에 투자를 할 때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요거는 좀 고려를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그래도 거의 3억에 가까운 매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진 돈의 자금을 맞춰갖고 움직이는 게 상당히 향후에 장기적으로 버텼을 때 여기는 매도 차익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약 3년 정도 보고 가시면은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점검하고 왔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김연아 소장 매물 대기 중입니다. 양재동으로 여러분들 안내할게요.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올해 10월 10일에 준공이 완료가 된 거죠? 네, 완료가 된 것 같네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이고 방 3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매매금액 볼게요. 3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 예상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연아 소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곳 양재동. 네. 네, 추천 포인트 점검해 주세요. 뭐 시세 차익형 매물이로 첫 번째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시세 차익형이다 그러면 값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슨 변동 사항에 의해서 아주 특수 사항이어야 그 차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지역은요 바로 개포주공 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000세대 이주 대비해서 지어진 집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요. 또한 주변 시세 대비해서 5천만 원가량 저렴하고요. 바로 옆에 있는 전용 18평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억 중반에서 6억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경쟁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 수익형 매물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양재동은요. 업무지구 밀집 지역입니다. 공기업과 대기업, 그다음에 사기업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형, 직주 근접에 의한 임대 수익형으로서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고요. 특히 본 매물 바로 건너편에 대기업 현대기아라든지 아니면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공단, 그다음에 AT센터, 공기업이죠. 자, 이런 공기업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곳에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서 다른 양재동에 위치한 다른 어떤 매물보다 임대 수익형으로서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입지 조금 더 자세히 봐주세요. 네. 뭐 교통도 좋고 뭐 주변 편의시설 같은 거요. 네. 제가 예전엔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전철역 같은 경우는 양재 시민의 숲역 도보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 정보로는요. 송도에서 일산, 그다음에 경기 남부 지역까지 어느 지역이나 다 갈 수 있는 일명 빨간 버스와 파란 버스가 모두 다 정차하는 교통의 요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접도로는 강남대로, 그다음에 양재대로, 송파로 연결되는 양재대로죠. 그다음에 외곽으로 빠져갈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앞으로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로 해서 서울 서남부권, 그러니까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까지 약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도로까지 확보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양재대로에서 바로 쭉 올라가면 삼성의료원이 있고요. 바로 좌회전해서 도곡동을 지나면은요. 바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죠. 지금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원시설로는 양재천, 청계,
청계산이 있고요. 또한 대모산, 구룡산, 우면산, 관악산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요. 또한 양재 시민의 숲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 역시 굉장히 뛰어나다. 자, 이렇게 교통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맑은 이유가 바로 이 자연환경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육시설로는 매원초등학교, 언남중학교, 언남고등학교가 같이 한 단지 안에 모여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학교 사이사이에 바로 근린공원, 굉장히 큰 근린공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자녀 교육 환경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입지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체육시설로는 언남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시장과 쇼핑으로는 하이브랜드가 있겠고요. 코스트코, 이마트, 양재, 하나로마트 모두 우리나라에서 탑을 달리는 마트들이 모여있는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수요가 만만치 않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개포주공 재건축 본격화되면 또 어마어마한 가구들이 이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 처분이 떨어지면 바로 이주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뭐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먼저 선이주를 시작한다는 소식도 네. 들리거든요. 자, 그래요? 이렇게 되면 뭐 4,500세대가 먼저 이주를 해요. 자, 예전에 가락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전했을 때요. 어디까지 부동산 가격이 움직였냐면요. 경기도 광주까지 들썩였습니다. 그만큼 이주수에 대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이 지역은 모두 4단지까지는 12,000세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인근에 3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들, 현대아파트라든지 미도아파트 모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건축 수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바로 2월 28일입니다. 삼성 R&D 센터가 지금 완공 예정인데요. 상주 인원이 1만 명 이상이 예상되고요. 특히 이 인근으로요. LG R&D 센터, 그 다음에 뭐 KT R&D 센터, 뭐 결핵원이라든지 이런 공기업과 사기업들의 그 R&D 센터들이요. 모두 270여 개의 업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할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에서는 약간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요.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한번 보러 갈게요. 네. 10월 10일에 준공이 완료됐으면 오늘 며칠이죠? 20일인가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된 거네요? 뭐 이미 수분양자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났습니다.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이제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모두 20세대 중에 3세대 남아 있습니다. 5층에 3룸으로만 이제 남아 있는 경우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앞에 58m 도로변 정남향으로 있고요. 뒤쪽으로는 6m 도로변을 끼고 있습니다. 자, 58m 도로변이기 때문에 20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층고가 다른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층에서는 거의 5m가 넘는 층고를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에서 2m 확보하고 밑에서 2.3m.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의 재질, 그러니까 밑에서 받치는, 하중을 받치는 바닥 부분을 같이 제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서서 활동할 수 있는 면적 부분을 높이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 욕실이 2개입니다. 화장실이 2개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활을 하시는 부부 가족이 한 4, 5인 정도도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3룸인데도 불구하고 복층에다가는 에어컨, 그다음에 욕실을 다 설치해드리고요. 밑에 층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그다음에 식탁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층 구조로 돼 있고요. 방 3개, 욕실 2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어느 정도의 매매 가격 형성돼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매매 가격은 현재 시세보다 약 5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지금 매매 가격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전세로는 3억 3천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임차인이요. 이 거래가 확보가 되면은요. 거래를 하시는 분은 보증금 2억 원에 월 100만 원의 월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선순위로 대출 1억 원이 가능합니다. 1억 원 하시고 후순위로 2억에 100만 원 놓으시면은요. 월세 이자, 그러니까 대출 이자 1억 원에 대한 3.6% 기준입니다. 1금융권 3.6% 기준으로 월 이자가 약 30만 원이 예상되고요. 거기에 제한 70만 원 정도가 임대 수익, 그러니까 실제 투자 금액 8천만 원으로 월 70만 원, 연 수익률로 10%가 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점검했습니다. 소장님도요, 이 매물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할 때 이것만큼은 좀 유의를 해보자.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저는 수익률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나 아니면 부동산에서 1,000만 원에 100만 원 확정 고장해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에 나가 보면은요. 1,000에 100만 원 찾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전세,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반전세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실 때 보증금을 많이 끼시고 투자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월세, 이 대출 이자보다 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계산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은요, 큰 낭패를 봅니다. 1,000에 100만 원이면요, 5,000에 50을 예상할 수도 있겠고요. 1,000에 100만 원. 자, 7,000에 3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는 시장이 바로 지금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든지요. 수익률을 잡을 땐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초구 양재동 3룸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 점검을 했고요. 자, 정보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김철문 이사께서 준비하신 매물 나와 있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시죠. 마포구 망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 도보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해 11월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이고요. 방 2개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4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점검하러 갈까요? 이사님, 추천 포인트 먼저요. 예, 망원동 물건 중에서 가장 그 초역세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망원역과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업무단지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6호선 같은 경우는 업무단지를 끼고 있는데요. 상암 DMC라든지 인근의 합정 역세권, 그리고 공덕, 홍대, 이태원까지 양옆을 1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그런 역세권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임대수가 장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가 잘 지어진 집입니다. 그만큼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름값을 한다, 그런 내용이면서 특히 넓은 전용,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비례해도 상당히 뛰어난 매물이라 볼 수 있는 그런 내부가 잘 갖춰진 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그 주변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교통편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현재 보시면은 지하철역과 3분 거리인데요. 여기서 바로 한정거장 이동하시면 합정 역세권에 더블 역세권이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 2호선이라든지 경의선, 공항철도까지 아울러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편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인접지의 편의시설 보면은 잘 갖춰진 월드컵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홈플러스가 양옆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세나폴리스 상권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홍대 상권, 그리고 하단 지역의 여의도, 그리고 우측 지역에 보시면은 주변 지역의 당리 발전소가 지금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측은 상암 DMC 업무단지라든지 인근 지역의 다양한 녹지축이 건설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 지역이 또 한강변입니다. 그만큼 한강시민공원을 정원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가능한 그런 공원과 역세권이 아우러진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마포구가 개발 호재 많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런 호재들을 다 이 매물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마포구의 4대 성장 거점으로서 상암 DMC라든지 그리고 인근지 홍대, 합정, 그리고 공덕을 아우러서 개발하는 계획인데요. 바로 인접지역이 합정역입니다. 합정역의 균형개발 촉진축으로 인해서 상업과 업무, 주거, 문화단지로 복합 개발되는 중이고요. 인접지역의 또 맞은편에 홍대 입구역이 지금 지상 구간을 실질적으로 여기 호텔이라든지 문화, 쇼핑센터로 복합 개발하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암 DMC 같은 경우 이미 개발이 완료됐는데 여기 상암 DMC 역 주변에 롯데에서 역세권 개발 쇼핑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양한 부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덕역 주변의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당인리 발전소가 앞으로 가족 테마공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그 녹지축으로 랜드마크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개발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디자인 출판지구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창출된다. 그리고 홍대 상권 하면 우리 최고의 서울시의 상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효과가 계속되고 파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이제 건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추 이제 다 지어졌을 것 같아요. 다음 달이면 이제 준공이 완료된다고요? 예, 좀 약간 좀 공정이 빨라가지고 이번 달 말이면 아마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총 5층으로 된 건물인데요. 기본적으로 본 매물 노열층 3층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택배 보고하는부터 CCTV, 자동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내부 구조가 상당히 뛰어난데요. 전용 면적이 50여 배 정도입니다. 평형으로 따지면 15평인데요. 상당히 실거주 용도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부 자재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아트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파트와 견적이 떨어지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넓은 방하고 이런 발코니가 있다는 부분이 또 장점이 되겠고요. 이 매물 세심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전기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 소소한 부분까지 잘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자녀들의 실거주라든지 향후 임대를 놓고 매도했을 때 상당히 뛰어난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거실 쪽에 있는 그 벽면 아트월도 정말 예쁘게 잘 돼 있고 네. 사진을 찍어서 그런가 굉장히 넓어 보이고 굉장히 좋아요. 예, 넓습니다. 네, 우리 예. 시청자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직접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격 궁금한데 가격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예, 매매 가격 맞습니다. 점검해 주세요. 애우기도 편하죠. 매매 금액이 234, 2억 3,4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현재 전세가가 2억 1천 정도 되기 때문에 2,400만 원 소액으로서 지하철 역세권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은행 대출이 1금융권에서 1억 6천 정도 예상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 대출 금리가 보통 원리금 합계를 했을 때는 약 3.4% 정도, 이자만 부담하신다면 3.7% 정도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임대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은행 이자가 약 50만 원 정도 추산한다면 결론 정도로 약간의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실제로 수익률이 약 10% 정도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매물에 대한 좋은 것만 부각시켜 드리고 싶지만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현명한 투자하시라고 유의점 짧게 좀 부탁드려요. 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마포권에 오신 분들은 뭐 한강변에 그런 개발 계획을 염두에 두시는데요. 일단은 이 지역은 재개발 지역은 아닙니다. 바로 역세권이기 때문에 재개발보다는 역세권 개발이 우선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보신 분이라면은 이 지역은 보지 마시고요. 여기 역세권의 수익률을 보면서 차근차근 매도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성향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매물 점검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요, 여러분들 계속 전화 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도 또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매물 찾아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투자연구소 김철묵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